안녕하세요. 저는 색채와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에서 글을 담당했던 진유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봄에 시작해서 지금 가을이 됐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이렇게 글로 완성이 돼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 안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감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때로는 글로도 담아보시면서 그렇게 사는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꽃피고 싶다. 성숙한 핑크를 꿈꾸는 마젠타. 이윤희.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 한 명의 사회인이 되기까지의 30년과 퇴직한 60부터 90까지의 30년은 동량의 시간이다.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들이는 시간, 그만큼을 들여 우리는 천천히 순수한 나로 돌아간다. 아이의 자람을 통해 과거의 나를 보고 부모의 나이듦을 통해 미래의 나를 만난다. 세상을 바라보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되어가는 아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하얀 싸개에 돌돌 말려 누워있다. 가만히 누워 공중에 매달린 까맣고 하얀 무늬들을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본다. 아이의 눈은 흐릿한 흑백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사물의 형태를 구분해 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알록달록 재색을 찾을 것이고 또렷한 실체를 얻을 것이다. 엄마의 모든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팽팽한 긴장감을 잃고 느슨해져 간다. 눈의 근육들도 탄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가까운 것들부터 초점을 잃고 흐려진다. 휴대전화 문자라도 읽을라 치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다. 신문이나 책의 글씨도 미간을 한껏 찌푸리다 결국 멀찍이 떼어놓고서야 겨우 읽어낸다. 잘 안 보이고 답답하니 읽는 것도 결국 재미를 잃고 손을 놓는다. 그렇게 엄마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뿌옇게 흐려져 가고 점점 좁아져 간다. 세상으로 걷다. 나를 닮아 성격이 급한가? 아이는 배밀이를 하다가 기는 것을 건너뛰고 가구를 붙잡고 일어서더니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뗀다. 뒤뚱거리며 떼는 작은 발걸음은 불안정해 보인다. 넘어질 듯 말 듯 불안전하지만 아이는 세상에 발을 딛고 조금씩 자신의 세상을 넓혀가고 있다. 자그마한 이불 위 세상에서 사각의 방, 그리고 벽을 넘어 거실까지 곧 문 밖을 나설 테고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나는 아이가 자람에 따라 아이의 세상이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 그저 뒤에 서서 그 세계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마의 무릎뼈들은 딱 붙어 있다. 담당 의사는 말한다. 연골은 이미 닳아져 없어졌고 뼈끼리 서로 부딪혀 뼈가루가 생길 지경이라고.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의사의 말줄임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널 뭐래느냐 비난처럼 꽂힌다. 70년이 넘도록 바지런히 움직이고 쉼없이 노동했을 엄마의 무릎뼈. 이용 한도를 넘기고 수명을 다한 뼈들은 몸 깊숙한 곳에서 서럽게 울고 있다. 한시도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2주 간격으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 후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은 엄마의 다리엔 무릎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남았다. 엄마는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마냥 보조기에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을 옮긴다. 긴 복도엔 또래의 노인들이 걸음 보조기를 앞세워 느린 걸음을 걷는다. 다시 세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뗀다. 차림새, 행동, 댐댐이 그 모든 면에서 세련되고 고상한 품격과 운치를 풍기는 삶을 살고 싶은 멋진 브라운 이재옥. 담담하게 당당하게 난 오늘을 산다. 숨차게 설레게 배고프게 요즘 나의 슬로건이다. 한동안 나의 슬로건은 담담하게였다.
호를 담담이라 지어놓고는 모든 것에 담담을 붙였다. 책도장은 담담서가라 새겼고 애칭은 담담떼기였다. 거친 삶의 풍랑 속에서 난폭한 나의 욕심 속에서 나는 담담하고 싶었다. 빛깔이 엷고 맑고 소박하고 싶었다. 세월은 흐르고 나는 더 담담해지고 있다. 건강하게 가끔은 숨차게 운동하고 설레며 공부도 하고 힘들지만 살짝 배고플 정도로 다이어트도 하면서 지낸다. 가끔은 나이가 들어 세상살이가 주춤하는 나를 본다. 세월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난 오늘을 산다. 유채꽃과 동백꽃의 꽃술처럼 희망과 설렘의 노랑. 정경이. 노란 마법의 방. 차를 타고 잠실대교 남단을 지날 때마다 널찍널찍 15층의 높이로 우뚝 서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시선이 머무른다. 고층 아파트가 드물던 시절 지어져 잠실 고층 아파트라 불리기도 했던 잠실 주공 5단지. 내 머릿속을 물들이는 은은한 노란빛을 느끼며 아파트를 한참 응시한다. 어느새 온전한 기억 속 첫 집을 노란 빛을 타고 나무로 난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다. 첫 책상과 첫 피아노가 놓인 나의 오롯한 첫 방에 머물러 7살 여자아이를 만난다. 병아리 삐약삐약 참새 짹짹 구호를 외치며 노란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자신에게 배정된 햇살 잘 드는 너른 방이 너무 좋다. 귀신이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혼자 잠을 자는 모험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게 혼자 자고 일어난 후에는 세상을 정복하기라도 한 표정이다. 멋진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아빠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한다. 이어 아이도 초록색 원복을 입고 노란 가방을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유치원 버스를 타러 종종종 걸어간다. 옆집 또래 친구와 오늘 배운 율동을 따라하며 신나게 집으로 올라가다가 잠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아찔한 상황인데 아이는 그저 웃는다. 어느 날 피아노 배워볼래? 라는 말에 바로 응 하며 시작한 피아노 치기. 재능 있다, 잘한다 는 기대와 응원을 받으며 아파트 단지 내 피아노 교실로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유독 환하다. 갓 장만한 밝은 나무색 피아노 앞에 앉아 이제 막 들어간 체르니 30번의 1번을 뚱땅거린다. 엄마가 선생님처럼 아이의 오른쪽에 앉아 같이 쳐주신다. 낯선 새 책, 새 곡이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엄마를 동화 속 요정을 보듯 쳐다본다. 경외심 가득한 노란 하트를 보내면서 빵, 빵. 순간 들리는 뒷차의 경적 소리가 나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나는 느리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엑셀을 밟는다. 언젠가 엄마에게 이 기억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엄마, 엄마도 피아노 배웠었어? 아니, 왜 그때 내 옆에서 체르니 1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쳐줬었잖아. 내가? 나 피아노 못 쳐. 못 친다고? 그런가? 하긴 그 후 난 피아노 치는 엄마를 본 적이 없긴 하다. 가끔은 말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나의 또렷한 여러 기억들을 적지 않게 부담스러워하시는 엄마도 딸이 이 기억은 싫지 않으신가 보다. 넌 그런 것도 기억하니? 멋쩍은 핀잔 정도로 마무리 지으신다. 7살 내 방에서 마법이 일어났었나 보다. 차 앞 유리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완성하는 보라색.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 색은 마치 나 같다. 은둔형 보라. 이문영. 인생을 닮은 시계. 아이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다. 올해 초등학생 3학년. 시간 계산 단원을 공부 중이다. 시, 분, 초를 따로 계산해야 하니 여간 복잡한 게 아닌가 보다. 시, 분, 초침을 구분해서 시간도 알아내야 한다. 50초라면 분 바늘은 1분과 2분 사이, 2분 가까이에 바늘이 위치한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바늘에 아이는 화가 나버렸다. 아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힘들겠다고 공감해줬지만 큰 도움은 안 되나 보다. 아이는 다시 문제를 푼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잠깐 멈추었다. 디지털 시계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본다. 아날로그 시계가 왜 필요할까? 3개의 바늘을 확인할 필요 없이 6개의 숫자만 읽으면 되는 디지털 시계가 직관적이고 빠르다. 편하고 쉬운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막막하다. 아이는 이틀에 걸쳐 문제를 풀더니 간신히 아날로그 시계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제서야 나는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싶다. 먼저 설명해 주었다면 반발심도 덜했을 텐데 말이다. 남들도 공부하니까 너도 해야 해. 학교에서 단원평가 보니까 해야지. 이번만 하고 네 말대로 디지털 시계만 보자. 등등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만 떠들어 버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다. 편한 디지털 시계를 두고 왜 아날로그 시계가 필요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렇다. 초침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생도 흘러간다고. 너와 엄마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쌓이고 있다고. 1분과 2분 사이 어딘가에 있는 분침처럼 우리 인생도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고 초등학생의 인생과 엄마의 삶도 모녀의 사이 어리쯤에 자리 잡고 있다고. 아날로그 시계는 아이에게 정확한 시간은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이 대충 어리쯤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초침이 숫자 12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분침은 2분을 향하고 있고 이내 분침은 멈추지 않고 3분을 향해 간다. 아이와 나의 삶이 멈추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아이가 왜 어려운 아날로그 시계를 봐야 해요? 다시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이거다. 아이가 재미없어 할지 모르지만 아날로그 시계가 우리 인생과 닮았어 라고 말해줘야겠다. 엄마의 온도 활동한 지 3년째입니다. 엄마의 온도 활동하면서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지친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온도는 나에 대한 응원입니다. 여러분 화이팅!